1995년 12월 4일에 이 오슬로 평화협정을 이끌었던 이스라엘 라빈 총리가 피살당하게 됩니다. 맞아. 그때 죽였어. 누구에 의해서? 가족한테 누가 죽인 거죠? 누구에 의해서? 중요하지. 극우 강경파인 유대인 대학생이 쏜 총탄에 맞아서 같은 내부에서 네, 그러면... 내부에서. 그래서 평화를 완결짓지 못하고 사망을 하고 만 거죠. 양측 모두 일체의 양보를 거부하는 내부 강경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양측의 극단주의자들이 이 평화의 판을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슬로 평화협정식 당시에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평화에는 적이 있다. 그가 이런 말을 한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자, 라빈 총리 피살 사건뿐만 아니라 이와 너무나 유사하게 닮은 사건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과거. 그게 어떤 것이냐면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이 있었어요. 라빈 총리처럼 군인이었고 독립전쟁에 참전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중동 4차 전쟁 때 이스라엘에게 빼앗긴 이 시나이 반도 땅을 이렇게 탈환을 해서 전쟁 영웅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 전쟁으로는 안 되는구나라고 하고 이스라엘과 평화를 모색하게 돼요. 그래서 1977년에 이 사다트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아랍 대통령이 정상이 이스라엘 방문에 이건 상상을 못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전격적으로 방문을 하고 평화협정을 벌입니다. 그래서 1978년에 그게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거든요. 네. 미국의 대통령 휴양지가 캠프 데이비드잖아요. 거기서 평화협정을 벌이고 역시 노벨 평화상을 공동으로 수상을 합니다. 중동 평화 중재에 힘쓴 사다트 전 이집트 대통령과 메나헴 베긴 전 이스라엘 총리의 평화상 수상은 노벨상이 분쟁 해결의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해왔음을 완전 네, 완전 똑같죠. 똑같아요. 유사해요. 깔끔하니 같은데. 설마 그 끝도 똑같이 똑같이 설마 똑같이. 설마가 진짜? 현실이 됐습니다. 또 피살. 내부에서. 네. 그런데 이 암살처럼. 사다트 대통령이요 극단적인 이슬람 근본주의자에 의해서 야. 피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협정이 이게 안 깨졌나? 그러면 93년도에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게 양쪽 극단적인 세력이 지금 계속 여태까지 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건가? 모든 정치판은 다 네.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극우 막 이렇게 네, 극좌 극좌. 막 이렇게 극우로 네.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온건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커져야지 평화가 오는데 사실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이렇게 오슬로 평화협정이 라빈 총리의 암살로 인해서 급격히 동력을 잃게 되죠. 결국 이것은 휘조각이 되고 맙니다. 아하. 라빈 총리 사망한 후에 이스라엘도 새 총리가 필요하죠. 네. 새 총리를 선출할 선거가 열리는데요. 이때 젊은 정치인이 혜성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젊은 정치인? 이 사람입니다. 잘생겼어요? 어디 배우처럼 생겼어, 배우. 외모도 하버드대 나왔고요. 특공대 출신이에요. 완전 엘리트 정치인 같은데.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냐민 네타냐후입니다. 아 지금 네, 총리? 현 총리. 오. 젊었을 때 이랬어요. 젊었을 때 저렇게 잘생겼다고요? 네, 다른데? 이미지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최장기간 집권한 총리이자 현재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인간적인 카리스마뿐만 아니라 극우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방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유대인 정착촌을 늘리는 거예요. 정착존을? 자, 유대인 정착촌이라는 것은 어떤 곳일까요? 한번 영상으로 보실까요? 이스라엘은 2000년부터 서한지구 안에 정착촌을 지으면서 분리장벽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착촌은 초기에 유대인 공동체 건설을 위해 또는 유대교 성지 보호를 위해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That was purchased in 1980 from a Palestinian legally. اليوم أخذوا منا أرضنا سرقوا أرضنا سلبوا الحلم الفلسطيني شتتوا مستقبلنا عملوا لنا على إنه يعني اليوم الواحد 유대인 정착촌 확대 등을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아예 집을 지어서 밀고 들어갔구나. 네. 완전히 정부가 금붙고서 이제 여기는 우리 거니까 넘어오지 마라라고 하는데 예, 여기까지는 우리 유대인 정착촌이야. 너네 들어오지 마. 라고 하니까 그 이면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네. 뻔히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기 우리 땅이었는데, 내가 살던 땅이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저거를 땅을 그냥은 못 뺐을 거 아니에요? 땅을 샀나요? 유대인들한테 땅을 사게 만들죠. 그래서 제네바 협약에 의하면 어떤 점령지에 그 점령국의 민간인들이 거기서 살게 못하게 돼 있어요. 이거 국제법 위반이에요. 제네바 협약 위반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땅이 넓잖아요. 근데 왜 굳이 여기에 들어가게 만든 건가요? 자, 이스라엘 건국하면서 이 사람들의 목표는 단 하나. 이 땅에 독립된 유대 이스라엘 건국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팔레스타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특히 90년대에 신냉전 시대가 끝나고 소련이 해체된 다음에 그 땅에서 살던 많은 유대인 이주자들이 이스라엘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자, 사람이 늘어나면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하죠. 집질 땅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땅에 야금야금 이 유대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마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탄야후가 리쿠르트당, 보수당인데요. 이 리쿠르트당의 이제 수장이 되면서 이 유대인 정착촌이 더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서한지구 이스라엘 인구표를 한번 보세요. 1999년과 2016년 증가가 아주 급격한 경사를 보이고 있는데요. 2018년까지 서한지구에는 정착촌이 무려 4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한지구 정착촌 넓히기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에요. 급기야 네타냐후 총리는 공식석상에서 이런 발언을 하죠. זה לא רק שאלה של הקשר למולדת, בוודאי שכן, אבל קודם כל זו לא הדרך לעשות שלום. לא נעקור לא יהודים ולא ערבים. 근데 서한지구에서 이스라엘 정착촌이 늘어난다는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같은 땅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인들은 뭐 그 나라 밖으로 나가지는 못할 테니까 점점 좁은 곳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밀집돼서 네. 계속 몰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밀집되게 압박을 해놓고 너네 나가려면 나가. 어려운 땅에서 살기 힘들지 나가려면 나가. 사실 이스라엘은 그런 것이 최종 목표가 되겠죠. 예. 오슬로 협정을 좀 믿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고요. 그럼 여기 그렇게 네타냐후 총리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뭔가 공권력으로 좀 지켜주고 있는 건가요? 서한지구에서? 그렇죠. 요 서한지구에 이스라엘 그 주둔군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둔군의 명분은 뭐냐면 정착촌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호한다. 안보 명분으로 이스라엘군을 여기 주둔시키고 있어요. 근데 매일매일 살얼음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오슬로 협정은 사기다라고 외친 하마스 있습니다. 하마스. 네. 지금 저 하마스 저 심벌을 보면 저 위에 이스라엘 저 땅 지도잖아요. 지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는 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칼로 이 땅을 우리가 뺏겠다, 지키겠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그런 의지가 여기서도 네. 심벌에서도 보이죠. 하마스 여기 보시면 아랍어로 이제 쓰여져 있는데요. 아랍어로는 하라카툴 무까와마틀 이슬라미야, 이슬람 저항 운동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거 이니셜 그 첫 글자를 딴 건데요. 그게 또 하마스 아랍어로 묶어놓으면 그게 열정이라는 아랍어 뜻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하마스가 1987년에 창설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 그 인들의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 극우 정치인이자 당시 야당 의장이었던 아리엘 샤론 전 총리가 이슬람 성전인 동예루살렘의 알 악사 사원, 이슬람교에 있어서 3대 성지 중에 하나다. 네. 근데 이 사원을 전격 방문합니다. 이스라엘 정치인이 출입하면 안 되는 이슬람 성지 알 아크사 사원을 아리엘 샤론 이스라엘 리쿠르당 당수가 전격 방문합니다. I came here with a message of peace. I believe that we can live together with the Palestinians. 이에 분노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2차 인티파다 봉기를 일으켜서 또 이스라엘군과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끼리 교전과 테러로 수천 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이 파타당이 있거든요. 이 파타당이 무능하고 부패한 이미지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지를 잃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하마스가 2006년에 진행된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를 얻어서 이 하마스가 정당이 됩니다. 그래서 2006년, 2007년부터 가자 지구를 통치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하마스 인정 못하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 하마스를 그전에 테러 조직으로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테러 조직하고 아무리 정당으로 선출이 됐어도 인정 못하겠다. 그때부터 가자 지구에 대한 봉쇄, 가자 지구에 대한 어떤 공격 이것이 늘어나게 된 거죠.